다음 알림이 울리면 삶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지은호의 휴대폰에 낯선 메시지 한 줄이 떴어요. 내가 찾는 사람, 이미 내 옆에 있다. 짧은 문장이었는데요. 이유 없이 가슴이 세게 뛰더라고요. 지은호는 DNA 등록 화면을 열어놓고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누르면 과거가 바로 앞에 서고 미루면 마음이 더 무거워질 것 같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알림이 왔습니다. 이지혁의 메시지였어요. 대답은 천천히 해도 돼. 다만 혼자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길지 않았지만 그 말이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끙끙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래 미뤄둔 이야기를 먼저 듣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내가 모르는 날들이 있으면 준비하고 들을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순이는 한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어. 우리는 너를 지켜보려 했단다. 처음엔 뜻이 잘 들어오지 않았지만 설명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들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 눈물 덕분에 지은호는 다음 이야기를 들을 힘을 얻었어요. 한편 고성이는 물밑에서 조용히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겉은 늘 우아했지만 속은 아주 계산적이었죠. 성희는 AP 인수전을 큰 기회로 봤습니다. 박성재와 이지혁이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만들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보를 건네는 척하면서 균형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결정은 당사자가 하게 놔두는 게 깔끔해요. 성희의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듣는 사람은 왠지 등을 고추세우게 되더라고요. 이지혁은 마음과 이를 동시에 붙들고 있었습니다. 비혼으로 살아오며 선을 분명히 그어왔지만 그 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야 안심했어. 그런데 너에게는 내가 혼자라는 게 미안하더라.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이상철은 아들의 고집을 조금씩 이해해 보려 했어요. 말이 늦어도 정확하면 괜찮다. 투박한 말이었지만 묵직한 응원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다정은 이번엔 믿어보자라고 짧게 덧붙였고요. 이 집의 온기가 이지혁의 마음을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박성재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감정은 접어두고 실행부터 했어요. 자금, 일정, 보고, 사람.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정리했죠. 현장에선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갔습니다. 그렇다고 무정한 건 아니었어요. 지은호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기울었다는 걸 알고도 뒤에서 조용히 지켜주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 꼭 내가 되라는 말만은 아니더라. 성재의 태도는 소리내어 자랑하지 않아서 더 단단해 보였어요. 인수전의 안쪽은 복잡했습니다. 겉으로는 숫자와 조건이었지만 속으로는 사람의 습관과 관계가 숨어 있었거든요. 이 지역은 큰 소리로 바위를 치기보다 바위에 난 가느다란 금을 따라 들어가는 쪽을 골랐습니다. 협력사의 단가가 미세하게 올라간 시점, 어느 라인에서 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진 흔적, 오래된 모임에서 늘 같은 사람이 자리를 잡는 습관까지 사소한 조각을 모아 흐름을 새로 그렸어요. 숫자는 결국 습관의 그림자다.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반대로 박성재는 속도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먼저 보는 쪽이 결정을 주도한다는 걸 잘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회의를 열고 낮에는 실무 라인을 직접 돌았어요. 결정은 한 번에, 수정은 빠르게. 성재의 방식은 냉정했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신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의 방법은 달랐지만 둘 다 설득력이 있었죠. 차이는 마음이 향하는 곳에서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이지화는 다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박영나의 곁을 지켜왔죠. 영나는 정략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늘 차분하게 자신의 몫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나가 말했어요. 와나, 오늘은 규칙에서 쉬고 싶어. 둘은 강변을 걸고 포장마차에서 따끈한 국물을 나눴습니다. 영나는 웃다가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나 겁이 많아. 그런데 내 옆에 있으면 덜 무서워. 이지화는 말 대신 종이컵을 바꿔 쥐어주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이니까요. 그때 영나의 휴대폰 화면에 고성이 이름이 떠서 공기가 금세 달라졌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수빈에게는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인수인계 자리에서 신입과 언성이 높아지더니 금세 선을 넘고 말았어요. 놓으라고요. 수빈이 밀어내도 쉽게 멈추지 않았죠. 마침 그때 복도를 지나던 박성재가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재는 표정을 굳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멈추세요. 공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후 성재는 양만 건네고 돌아섰는데 수빈이 덧붙여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네요.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엔 조용한 온기가 생겼습니다. 유약하지 않은 다정함, 차갑지 않은 단단함이 만났다고 할까요? 사랑의 중심은 다시 지은호와 이지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지은호에게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고 이지혁의 마음이 먼저 흔들렸어요. 농담으로 넘기려다 결국 진심을 꺼냈습니다. 너를 잃어도 살긴 살겠지.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닐 것 같아. 꾸밈없는 문장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다만 내가 꺼내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밤을 넘겨 아침에야 끝났고 둘은 멀리 있는 결혼 같은 말보다 가까운 동행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인은 DNA라는 단어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흔드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확정이 없어도 의심만으로도 마음은 쉽게 흔들리거든요. 성인은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과가 꼭 아프지만은 않아요. 어떤 진실은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죠. 위로처럼 들렸지만 방향을 바꾸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성인은 인수전의 실무 라인에 소문을 흘렸어요. 그 정보 원래 지역 쪽이 먼저 잡았대. 근데 왜 성재한테 갔지? 이런 말이 회의실, 저녁자리, 메시지방을 떠돌았고 두 남자 사이엔 보이지 않는 금이 살짝 생겼습니다. 박진석은 한 발 물러서 지켜봤습니다. 오래 사업을 해온 사람 특유의 말하지 않는 판단이 느껴졌죠. 누가 이기느냐보다 누가 끝까지 남느냐가 중요하다. 진석은 섣불리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쪽을 지켜보려 했어요. 그게 회사를 지키는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지강호는 이번에 달라졌습니다. 누나 지은호를 질투하던 마음이 있었지만 고성이가 흘린 모호한 말에 덥석 반응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스스로 멈췄습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말이 누나를 위한 건지 나를 드러내려는 건지부터 생각하자. 작은 다짐이었지만 가족에게는 큰 울타리가 됐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은호는 결심했습니다. DNA 등록을 하기로요. 다만 결과를 바로 보지는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준비됐을 때 내가 열어볼게요. 이 말은 고성이의 계산을 흔들었어요. 결과가 늦어지면 소문도 힘을 잃거든요. 성인은 다른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은 박영나였습니다. 영나는 엄마의 권력과 사랑을 따로 보기 시작했죠. 엄마, 필요한 게 사랑이면 권력은 잠깐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아? 성인은 미소 지었지만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랑은 늘 위험하고
권력은 늘 안전하단다. 정답처럼 들렸지만 영나 마음속에는 오답 표시가 남았어요. 그 사이 이지혁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밤 익명 메일 하나가 도착했거든요. 협력사 비리의 핵심 자료와 오랜 시간 묻힌 무마 기록이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금은 눈에 안 보일 때 더 선명하다. 파일 이름은 SH-키. 누구를 뜻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 싸움이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관계, 그리고 오래된 침묵의 문제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다음 날 이지혁은 박진석을 찾아가 담백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빼앗으러 온 게 아니라 지키러 왔습니다. 박진석은 한참을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결과로 보여줘. 짧았지만 분명한 기회였어요. 지혁은 나오며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내가 내 편이라는 사실이 내 하루를 버티게 하더라. 이 한 줄로 지은호는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박성재도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지은호의 선택을 존중하고 자신의 자리를 바로 세웠어요. 내 행복을 바라보는 일도 내 선택이니까. 그때 이수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군가를 포기하는 법 어떻게 배우나요? 성재는 잠시 웃고 대답했어요. 포기가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죠. 같은 마음을 다른 모양으로 기르는 일. 두 사람의 눈빛이 그때부터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서운해하지 않고 옆에서 자라나게 두는 태도였어요. 밤이 다시 내려앉자 지은호는 작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버림, 선택, 과정, 준비. 네 단어를 적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과정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결과는 언젠가 오지만 과정은 지금의 자신을 지켜주니까요. 그리고 성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 선택은 제가 합니다. 다만 누가 제 옆에 서 있었는지는 잊지 않겠습니다. 정중하지만 경계가 분명한 문장이었어요. 어떤 이에게는 예의, 어떤 이에게는 경고로 읽힐 말이었습니다. 이제 각자의 마음이 제자리를 찾아가자 이야기는 오히려 더 팽팽해졌습니다. 이지혁은 새 자료를 바탕으로 누가 금을 숨겼는지를 좁혀가고 박성재는 누가 끝까지 함께 가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영란은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던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이지화는 지키는 일과 머무는 일의 차이를 배우고 있어요. 이상철과 김다정은 가족의 중심을 붙들고 정순이는 딸이 진실을 마주할 때 가장 먼저 손을 내밀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강호는 말보다 행동으로 버팀을 보여주려 애쓰고요. 마지막으로 지은호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알고 싶다. 다만 내가 흔들리지 않을 방법부터 마련하고 그리고 DNA 등록 절차를 마쳤습니다. 알림은 꺼두었고 결과는 바로 보지 않았어요. 마음이 준비되는 날 스스로 열어보려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 결심 뒤로 세상이 조금 덜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내 옆에 서 있고 나도 누군가의 옆에 서 있다는 감각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이제 우리는 곧 보게 될 겁니다. AP 인수전에서 이지혁의 집요함이 어떤 균열을 드러내는지, 박성재의 속도가 어떤 빈틈을 메우는지, 고성희의 계산이 어디에서 흔들리는지, 박영나의 눈빛이 어느 방향을 고르는지, 이수빈의 다정함이 어떤 모양으로 자라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호가 결과보다 과정을 선택한 마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어떻게 다시 써내려 가는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장을 넘길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